무더운 여름철 에어컨 때문에 전기료 폭탄이 걱정되시나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면 정부에서 냉방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면 이번 여름부터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죠. 하지만 4인 가구 기준 여름철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봄철보다 월 평균 61%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64%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전기료가 더 나오는 거죠.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7시간 7분 정도 사용하면 한 달 전기료가 75,590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스탠드형은 103,580원, 시스템형은 122,210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누진제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면 정부에서 냉방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인데 지금 신청하면 이번 여름부터 바로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1인 가구는 29만 5,200원, 2인 가구는 40만 7,500원, 3인 가구는 53만 2,70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거의 30만 원이니까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씩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인 가구는 70만 원이 넘으니까 한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벽걸이 에어컨 전기료의 절반 정도를 지원받는 셈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 조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 조건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어르신은 주민등록 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됩니다. 즉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영유아는 주민등록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거나 7세 이하 아이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거나 임산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 혜택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계십니다. 국내 20대 이상 성인의 고혈압 추정 유병자는 약 1260만 명이며 당뇨병 환자는 당뇨 전 단계 환자를 포함 1000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름철 더위는 이런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냉방비가 부담되어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하면 열사병이나 탈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세 가지 질환이 합쳐지면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뇨병만 가진 사람의 뇌졸중 발병률이 0.84%라면 당뇨와 고지혈증을 함께 가졌을 경우 이 수치가 5.26%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더위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금 차감 방식입니다.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 난방의 요금, 고지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매달 나오는 전기료에서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에어컨 전기료가 많이 나와도 바우처 금액만큼은 할인되는 거죠. 지금 여름철이니까 전기료 할인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여름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에어컨 전기료 부담을 바로 덜 수 있어요. 대상자는 에너지를 사용한 달에 다음 달에 발행되는 요금고지서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 사용 방식입니다. 등유, LPG, 연탄 등은 에너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카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 방법으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죠. 올해는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 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름용과 겨울용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같은 폭염에는 에어컨 전기료로 많이 사용하고 겨울에는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훨씬 편리해졌죠. 만약 난방비 부담이 높은 겨울철에 바우처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 또는 재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 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에너지 바우처를 검색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증과 건강보험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중증 질환자의 경우에는 관련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상자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중복 선택은 불가능해요.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한 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신청을 할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중지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연탄 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4만 7천 가구까지 확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 조사와 제도 안내 등을 하고 1:1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한다고 하니까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 담당자가 직접 찾아갈 수도 있어요.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에 3190으로 하고 관련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콜센터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전기료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에너지 바우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가정이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1인 가구 기준으로 거의 30만 원, 4인 가구는 70만 원이 넘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어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료 걱정을 덜 수 있으니까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을 거예요.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니까 서두르셔야 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이번 여름 에어컨 전기료부터 바로 할인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면 가족분이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간 신청의 경우 사용 기간이 자동으로 축소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 1회만 신청 가능하니까 한 번 신청하시면 내년 5월까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변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마련한 좋은 제도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는 인터넷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주변에서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